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문준용 의혹 녹취를 조작했던 국민의당 당원이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당 당원 이모 씨가 어젯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과 모바일 메신저 화면을 조작하고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달 5일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제보라며 녹음 파일 2개를 공개했습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썼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이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공작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과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출국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은 역대 주미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동원 전 장관과 문정인 특보 등 이른바 대북 협상파와도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28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6.25 당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족사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과 정상회담 등 백악관 일정이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고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전직 주미대사들은 청와대로 초청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외교 원로들은 문 대통령에게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하는 수준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른바 워싱턴 발언으로 문제가 된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와 대북 유화론자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다른 외교 원로들과 마찬가지로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주한미군은 사거리가 370km에 달하는 공대지 미사일 10여 발을 군산기지에 서둘러 배치했습니다. 군산에서 평양의 주석궁이나 지하 벙커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재즘입니다. 속도는 음속에 가까우며 동체와 날개를 스텔스 처리해 대공 레이더와 방공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재즘 10여 발을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사거리 370km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쏘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기지, 신포 잠수함기지가, 대전에서는 평양이 사정권으로 15분 정도면 타격이 가능합니다. 오차 범위는 2m에 불과해 북한 지휘부가 있는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가 전력화되는 시점에 맞춰 재즘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국내에서 사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요격 전력 외에도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합의가 됩니다. 미군은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재즘의 실제 발사 장면까지 공개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굵직굵직한 얘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청문회 전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논의 문구는 일단 빠졌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 고의적 탈세와 최순실 씨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칙적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는 불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권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여야 사당 정책위 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7월 국회가 열려도 추경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이 논란입니다. 반미 투쟁과 반공주의 분쇄를 언급하는 대목도 있어 이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지난 1990년 한신대 교수 시절에 쓴 기고문입니다. 한 대학 정기 간행물에 실린 글에서 김 후보자는 광주 민주항쟁 과정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반미 투쟁과 레드 콤플렉스, 극단적 반공주의, 분쇄 투쟁의 결과 조국 통일의 당위성을 국민이 공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 탄압에 대해선 허구적인 지배 논리와 기만적인 조작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정치 권력의 기반 유지가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 국내 자본과 권력의 통제 전략을 분쇄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켜 붕괴를 유도하는 흡수 통일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지 주장 등 잇따른 이념 편향성 논란에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미 운동의 앞장선 전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교육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이 헌법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 수장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모레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슬람권 6개 나라 국민이 미국 내 개인과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90일 동안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워싱턴에서 현완섭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중 일부를 법정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출신의 국민이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 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honored by the 9-0 decision that allows him to use an important tool to protect our nation's homeland. 트럼프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이념 지형이 5대4의 보수 우위로 바뀐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10월 공판에서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업체로 옮기고 있어서 서울시의 공헌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설계 용역회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발주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과 보수,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등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이 회사 임원에 도시교통본부 간부급 공무원이 선임됐습니다. 회장님이 해가지고 여기 모신 거다. 저랑은 업무 연관성이 없었어요. 별로 취재하고 싶지 않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을 받고 있는 마을버스조합 임원에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퇴직 간부가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심사 다 받고 절차 거쳐서 다 받고 직원들하고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오해 안 받으려고. 3년 전 발표된 이른바 박원순법. 퇴직한 뒤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접 결제한 업무만 업무 연관성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원순법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향력이 없다고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해당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무자이더라도 직접 결제한 업무가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서에서 일을 하고 다시 그 기업이나 이 기관에 취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지자체 현실에 맞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 과반 상실로 거의 총리직을 잃을 뻔했던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가까스로 자리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10석짜리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란 소수당과 연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대가가 있겠죠. 북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예산을 몰아주기로 해서 또 논란입니다. 런던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보수당과 중도 보수 성향인 민주연합당이 소수정부 구성, 즉 정책연대에 합의했습니다. 10석을 가진 민주연합당과 보수당 의석수를 합치면 하원 과반 의석보다 13석이 많습니다. And indeed, I think we also share the desire to ensure that there is strong government able to put through the programme.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민주연합당은 내각에 참여하진 않지만 보수당 법안을 지지하고 총리 불신임안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인프라와 교육 예산 등으로 10억 파운드, 우리 돈 1조 4,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ocally and nationally need to work together to find solutions for all of the people we serve. 메이 총리는 총리 불신임 투표가 될 거라고 예상됐던 주요 국정과제 동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야권은 나약한 총리와 불안정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북아일랜드에 돈 뭉치를 던진 검은 거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하던 정부가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유차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서민 세금 부담이 되레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경유차 운전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휘발유의 85% 정도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90% 또는 그보다 비싼 12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금액을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부담이 되죠. 그러면 하루에 키로수가 많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이렇게 경유값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정부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 값을 올린다 해도 경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비용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세금만 올린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 증세로 비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과 소주 등 저가주의 주세 인상 방안 모두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문준용 의혹 녹취를 조작했던 국민의당 당원이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국민의당 지도부는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당 당원 이모 씨가 어젯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과 모바일 메신저 화면을 조작하고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달 5일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제보라며 녹음 파일 2개를 공개했습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이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사거리 370km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쏘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 신포 잠수함 기지가, 대전에서는 평양이 사정권으로 15분 정도면 타격이 가능합니다. 오차 범위는 2m에 불과해 북한 지휘부가 있는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가 전력화되는 시점에 맞춰 재즘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국내에서 사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요격 전력 외에도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보관하는 차원으로 합의가 됩니다. 미군은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재즘의 실제 발사 장면까지 공개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굵직굵직한 얘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청문회 전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논의 문구는 일단 빠졌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 고의적 탈세와 만찬과 정상회담 등 백악관 일정이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고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성명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전직 주미대사들은 청와대로 초청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외교 원로들은 문 대통령에게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하는 수준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른바 워싱턴 발언으로 문제가 된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와 대북 유화론자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다른 외교 원로들과 마찬가지로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주한미군은 사거리가 370km에 달하는 공대지 미사일 10여 발을 군산기지에 서둘러 배치했습니다. 군산에서 평양의 주석궁이나 지하 벙커를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재즘입니다. 속도는 음속에 가까우며 동체와 날개를 스텔스 처리해 대공 레이더와 방공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재즘 10여 발을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공작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과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출국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은 역대 주미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동원 전 장관과 문정인 특보 등 이른바 대북 협상파와도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28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6.25 당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미 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족사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최순실 씨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칙적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는 불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권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여야 사당 정책위 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7월 국회가 열려도 추경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이 논란입니다. 반미 투쟁과 반공주의 분쇄를 언급하는 대목도